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다툼 없이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부에서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 동안 그 땅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다툼 없이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10년이 될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점유 시효 취득이 인정되려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소유의 여사 또는 자주 점유라고 하지요. 20년 동안 점유해서 내 땅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내 땅이 아니란 것을 알고 점유한 것이라서 자주 점유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점유한 기간은 20년 안 되더라도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쳐서 20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 산지는 10년밖에 안 되더라도요, 그 땅 위에 건물이나 담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다면 20년의 점유 기간이 인정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언제 처음 건축되었는지 또는 과거 항공사진으로 담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점유 시효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점유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는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면 빨리 경계 청약을 해야 합니다. 경계 청약했더니 내 땅 위의 건물이나 담장이 이웃 땅에 넘어가 있다. 내 땅 위의 건물이나 담장이 20년 된 것이라면 빨리 이웃 땅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 땅에 이웃 건물이나 담장이 넘어와 있으면요, 이웃 땅 소유자에게 넘어와 있는 건물이나 담을 철거하든지 사용료를 달라고 해야 이웃 땅 소유자의 점유 시효 취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경계 청약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땅을 사서 청약했더니 경계 침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토지에 이웃 건물이나 담이 침범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경계 청약을 했더니 매수한 건물이나 담이 이웃 필지를 침범해 있거나 또는 이웃의 건물이나 담이 매수한 토지를 침범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지적불법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매수한 건물이나 담 또는 이웃 건물이나 담이 과거 청약 없이 건축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지적불법지와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다고 2학년 1학기 부동산 법률 실무 강의 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지적불법지와 그 해결 방법. 지적불법지로 인해서 경계 침범이 일어난 문제라면요, 그 이웃과의 문제가 이웃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불법지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지적불법지에 대해서는요, 최신 청량 기기를 사용해서 현실 경계대로 지적 공부를 만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지구 신청은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요. 토지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 경계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 경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청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청량 성과에 따른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필지의 면적이 지적도상의 면적과 불일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서류상의 면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이렇게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서울, 명동이나 종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지방에도 구도심의 지역은 부동산 매매 시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필지 기준으로 17%가 지적 불법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상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매매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매수한 부동산이 지적 불법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측량했더니 경계가 안 맞는 경우에요. 그 땅이 지적 불법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는 매수한 토지의 전체 경계를 측량한 결과 이웃 토지와의 경계 침범이 아니라 이웃 토지와만의 경계 침범이 아니라 주변 토지 전체와의 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지적도대로 경계 변경을 하면 나머지 토지의 면적에 변경이 생긴다면 이거는 지적 불법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법지와 관련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이하림 변호사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 인재유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네, 오늘은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 법적 분쟁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이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경계 측량을 해봤더니 옆집의 담이나 건물이 우리 땅을 물고 있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계 침범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적 불법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지적 불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땅의 경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적도거든요. 그런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지적 불법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도가 삐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적도가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년 전의 그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지적도 자체가 실제 경계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적도를 갖다 100년 동안 다시 재작성하면서 그게 이제 훼손되거나 변형돼서 그 최근에 이제 GPS로 정확하게 측량은 한 그런 것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곳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필지 기준으로 해서 전국 부동산의 약 15%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것도 실제로 측량해서 확인된 공식적인 통계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지적 불법지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부산은 필지 기준으로 약 17%가 지적 불법지입니다. 맞네요. 예, 부산이 아무래도 오래돼서. 오래된 곳이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지적 불법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집 담이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어. 그런데 내 땅은 또 다른 이웃집의 이제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물고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네요. 네네. 그런데 이하림 변호사님, 우리 동네가 지적 불법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공식적으로 지적 불법지라고 관리되는 곳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떼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적히는 걸 별로 달갑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 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적히지 않았지만 지적 불법지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지적 불법지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뭐 이웃이랑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 전체 문제라고 하면 지적 불법지로 보셔야 되고요. 내 땅이 지적 불법지인지 아닌지는 구청의 지적과에 가서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 불법인데도 옆집에서 당신 땅이 당신 건물이나 이제 담이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당장 철거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하림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적 불부합지다 하면 구청 그 지적가에 가셔가지고 지적도 오류, 정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정 신청을 했을 때 면적이 줄어들거나 해서 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소송 이름이요. 지적도, 오류, 정정, 동의, 청구 소송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적도 오류 정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나와 옆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서로를 물고 있는 우리 동네 전체 문제다. 그러면 지적도 제조사 사업, 그러니까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측량비는 전액 국비,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 제조사 결과 토지 면적의 변경이 있으면 돈을 주거나 또 받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청 지적가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적 불법인 경우에는 이웃집하고 뭐 경계 침범했다고 서로 뭐 멱살 잡고 싸우거나 또는 뭐 소송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웃하고 손잡고 사이좋게 이제 그 구청 지적과에 가가지고 네. 뭐 지적도 오류 정정 신청을 할 문제인지 아니면 지적 제조사 사업을 뭐 추진해야 될 문제인지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사서 청량했더니 경계 침범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적 불법지가 아닌 경우에 일어나는 토지 인도 소송과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의 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건물이나 담 또는 이웃 건물이나 담이 과거 청량 없이 건축된 등으로 지적 불법지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경계 침범이 일어난 경우라면요.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는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침범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토지 인도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모두 오래전부터 경계 침범이 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는 20년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반소로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이 이제 걸려왔어요. 땅 내놔라고. 그랬더니 지금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제 그 걸려온 소송에 소송을 또 자기가 반대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반소라고 합니다. 반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땅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볼까요?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이하림 변호사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건입니다. 네, 이웃집이 경계 침범을 했다. 근데 이게 지적 불법지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1탄 위에 그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1탄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경계 청량을 했더니 이웃 건물이나 담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에 그 원인이 지적 불법지가 아니라면 이웃집이 좋은 말로 건물이나 담을 철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토지 사용료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안 주면 토지 인도소송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요, 그 토지를 침범한 게 경계를 침범한 게 꽤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웃집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뭐냐면요,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내 땅 하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침범이 20년 전부터 있었다면 이웃집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해서 내 땅으로 달라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경계 침범이 20년 전부터 있었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새로 산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됐으면 곧바로 빨리. 점유취득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땅을 사신 분이라면 땅을 사서 청량했어. 청량했더니 이웃이 경계 침범했어. 그래서 침범한 부분을 돌리도 했더니 오히려 점유취득 주장을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술술품 유튜브를 봤더니 새로 땅 사는 사람한테는 점유취득 주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 하고 점잖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네. 그죠? 점유취득시효 점유 20년이 지나고 나서 산 사람한테는 주장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주인이 바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또 이럴 때는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한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이 바뀐 사람한테는 점유취득시효 주장 못해도요 19년째 됐을 때 점유한 지 19년째가 됐을 때 주인이 바뀌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될 그 1년 뒤에 이 주인한테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점유취득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점유는 성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점유한 기간도 포함되고요.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전 소유자가 점유한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한편 대부분 96-41335 판결에 의하면요.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 공부 등에 의해서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상당히 이제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과한 부분은 산 사람도 살 때 등기부상 면적이 얼마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초과한 경우는 자기가 산 이 땅에 그러니까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담 안의 면적이 실제 등기부상 면적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초과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웃집 담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웃집 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매수인이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계속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런 점유는 자기 땅이라고 알고 점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점유한다. 타주 점유. 예. 그래서 타주 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갑은 토지를 매수한 후 옆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 을에게 경계 청량을 제의해서 경계 청량을 한 결과 을 건물의 담당이 갑의 토지를 10평 침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자 을은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지났으니 갑의 토지를 침범한 을 건물 담당인의 토지 10평을 점유 취득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결국 10평, 이 10평이라는 게 자기가 산 땅에 비해서
얼마나 상당하게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있는 면적과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 침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일 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전 방송에서 점유취득은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점유한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옆집 경계를 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침범한 경우는 침범한 땅이 옆집 땅이지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한 것이다. 그래서 점유시효 취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 방송은 옆집 경계를 도대체 어느 정도 침범해야 조금 침범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대법원 96다 41,335호 판결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를 확인해서 소유관계 그리고 면적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점유가 성질상 타주 점유, 그러니까 타인이 주인인 줄 알고 하는 점유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이 사안은요, 원고 1이 매수한 대지 면적이 40제곱미터인데 초과 면적도 똑같이 40제곱미터예요. 원고 2가 매수한 토지 면적은 36제곱미터인데 초과 면적도 23제곱미터. 상당히 크죠. 원고 3 같은 경우는 43제곱미터를 샀는데 초과 부분은 8제곱미터. 2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주 점유라고 봐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 초과 면적이 상당하다. 이건 자주 점유가 아니다. 라고 봐서 2심 판결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에서 뭐 자주 점유니 타주 점유니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주 점유라는 거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한 것. 타주 점유라는 거는 다른 사람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점유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1078 판결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이 9,024제곱미터, 피고 소유 토지 면적이 4,562제곱미터, 원고의 건물 및 원고 건물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 부지로 사용된 토지 면적은 모두 449제곱미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면적은 9,024제곱미터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그리고 건물 부지까지 하면 449제곱미터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원고 건물 부지 중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또 불과 29제곱미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420제곱미터는 피고 소유 땅에 있는 경우인데요. 2심은 침범 부분 중 383제곱미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이 잘못 판단했다 하면서 2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마도 2심은 원고 소유 토지 면적 전체를 다 감안해서 판결한 반면에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건물 부분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파기환송은 파기, 2심 결과를 파기하고 환송, 다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83,451호 판결인데요. 이번엔 피고가 증여를 받았어요. 이 건물 있는 대지의 공부상의 면적은 1160제곱미터고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쓰는 거는 한 228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인접 부지도 증여를 받았는데 지목이 전이고요. 실제로 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건물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부산 면적의 뭐 한 20% 이상 초과해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서 이건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2심과 입장을 좀 달리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자주 점유로 인정하는 경계 침범 면적이 얼마인지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뭐 상당히 침범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자주 점유가 아니고 다주 점유다라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경계 침범한 면적만 가지고 자주 점유인지 다주 점유인지 따질 수 없기 때문이죠. 재반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변님 뭐 그래도 대충 네. 기준은 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면적만 놓고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2심과 3심의 판사님들이 다른 입장이었던 것처럼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 2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더라 라고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주제는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 침범한 면적이 어느 정도면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느냐인데, 첫째,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 둘째, 자주 점유로 인정되는 대충의 기준은 경계 침범한 이웃 땅의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이다라는 겁니다. 예,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청량했더니 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량해봤더니 이웃 땅과 사이에 경계 침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원인이 지적불법지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소송해서 정확히 청량해서 해결하되, 만약 이제 경계 침범한 당사자가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면 점유 취득 시효의 일반적 법리에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계 침범의 원인이 지적불법지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면 우선 해당 지역이 지적불법지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불법지인 것으로 밝혀지면 지적재조서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그런데 지적재조서 사업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지적재조서 사업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그 소송에서 지적불법지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면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